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번 우리 영훈고 학생들 중간고사 잘 치렀는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어려웠었어요, 이번 수학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훈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와 그리고 그 문항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우리 영훈고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2학년 친구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대치 우리학원이라던가 대치 명인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우선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다른 학교들과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네,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해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객관식 19문항 그리고 서술형 3문항에서 2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가 가장 사실 중요한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의 우리 영훈고라고 하면 수학이 어려운 학교라고 사실 소문이 나있진 않았었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난이도만 봐도 하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22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앞 페이지에도 중하 문제들이 섞여져 있었고, 그 이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도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어렵다라는 말들도 많이 했고요. 그걸 보여주듯이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이 70점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낀 게 맞고요. 2등급 컷 같은 경우에도 지금 53점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못 본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렵게 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로는 개성고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이제 학교에서 개성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브 부교재 워크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제를 상당히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영훈고 친구들도 그러면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에도 조금 나올까 하고선 프린트를 제가 살펴봤었는데 사실 프린트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여기서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에 어려운 문항들 몇 문항을 찝어주면서 이것을 토대로 좀 응용 공부를 해라라고 했지 똑같이 암기하라라거나 그 프린트를 N회차 푸는 방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프린트에서 출제율은 굉장히 낮았고요. 거의 없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훈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뭐 교과서라던가 부교재만 혹은 프린트만 달달달 암기한다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항들을 봤는데요.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뒤쪽에 지금 상당 부분이 다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제가 시험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융합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쉬워하는 단원이 있어요. 복소수라고 해서 I라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방정식화한 뒤 함수로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융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을 잃는 거죠. 이 문제는 복소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함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다 보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중간부터 막히게 되는 거죠. 사실 12번 정도면 중간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서부터 어렵고 아이들 말로 입장에서는 요 정도 왔더니 뭐 이미 시험이 끝났다더라. 그래서 서술형을 못 풀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한 문제 빼고 어렵지 여기까지도 못 건드는 거죠. 아이들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실패를 했던 친구들은 시간 분배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 특히 우리 영훈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한두 문제를 먼저 풀고 시작해줘야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객관식이 모자르는 게 낫지
주관식이 모자라는 건 절대 안 되고 영혼고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서술형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냥 뭐 7점, 8점 날라가서 5점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서술형을 먼저 꼭 푸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보다 기말고사가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많이 쉬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방향이나 방법을 아예 바꿔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우선 그렇다고 해서 영훈고가 뭐 굉장히 새롭게 출제한 건 아니에요. 네.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변형, 응용 이런 것들을 한 거지 너무 신유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익숙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봤을 텐데 라고 했을 텐데 아마 모의고사 기출을 풀지 않았던 친구들 이건 약간 좀 패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모의고사만 푼 친구들도 안 돼요. 네, 영훈고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응용이 되었고 시중 문제집을 기반으로 응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들을 꼭 풀어주는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면 굉장히 비슷해요. 유형도 읽어보시면 2차식과 1차식 여기가 기존에는 2차식과 1차식 그리고 여기서 중군을 갖는다 라고 나와져 있지만 아이들이 느낄 때에는 사실 풀어본 문제다라는 것을 익히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문제를 익숙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인다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 거다라는 거고 사실 1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19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애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모르겠다 빨리 서술형 가야지 하고선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맞아요. 서술형이 더 이제 쉬운 게 보여지니까 빨리 그걸 포기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 그래도 다행인 점은 1등급 컷이 70점대라. 네. 그래서 한두 개 틀리거나 혹은 3개, 4개 틀려도 사실 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모르는 거나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있더라도 침착하게 푸는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줘야 1등급 맞는 데까지 데미지를 주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풀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면 더 많은 문항들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1등급 컷을 넘어갈 거니 그걸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문항도 보면요. 사실 우리 친구가 뒤를 못 풀었거든요. 19 서술형이 사실 못 풀어가지고 뒤에 거 서술형 1번만 풀고 2번, 3번을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쉬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출제가 됐던 문장이긴 하나 네, 워낙에 기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이 노출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보자마자 익숙함을 느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영훈고 같은 경우에는 함수 문제보다도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잦거나 계산력이 완벽하지 않거나 네, 그리고 풀이 방법을 잘 모르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보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처럼 모의고사 4점짜리가 출제가 되긴 하나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캐치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였어요. 3번 문제였고 7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문제도 사실은 뭐 PA, 그러니까 두 변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고 사실 두 변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사실은 동일한 문제예요. 여기에는 지금 1,0부터 5,0에서 만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포인트는 x의 값이 1부터 5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a 값이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혹은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빨리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분배해 가면서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영훈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상당수가 많이들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아는데도 못 풀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은 모두에게 아마 그랬을 텐데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로 만족을 하고 네, 다시는 이제 그걸 만회할 수 있도록 공부 이제 준비를 잘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네, 기존의 문제들을 모의고사 문제들을 충실하게 풀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이 시험 자체도 어렵지 않고 시간 분배가 아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타이트하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단원별로 총 3단원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다항식,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 함수 제가 이렇게 큰 틀로 3개를 나눴는데 지금 보시면 문항의 분배가 너무 무너졌죠. 1단원과 3단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미 단원이거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나머지 정리가 있는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까 쉬어한다는 제가 I 나온다는 복소수 단원은 현저히 낮게 문항수가 낮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아이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아는 단어는 적게 나오고 내가 평소에 힘들어했던 단어들은 많이 나왔네 라는 생각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갖고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장은 풀었지만 뒷장부터 막막했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단원 간의 융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풀이에 대한 포지션을 잘 잡을 수가 없었다. 이걸 1단원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3단원으로 접근해서 문제 푸는지 그 갈팡질팡이 많아서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아이들에게 반 분위기가 어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수 문제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풀 수 있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풀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 같은 경우엔 사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시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아이들을 평소에 22문항 가지고 40분 컷을 했었어요. 항상 연습할 때 총 10번 정도의 모의 시험을 시행했었고 한 주당 2회씩 해서 항상 아이들과 시험도 했었고 40분 안에 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 아이들이 굉장히 타이트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19번부터 손을 못 댔다라고 했으니 지금 우리 아이에 대한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고 충분히 풀 수 있기는 하나 정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좀 느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네? 라는 거에 대해서 영문고가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긴 했구나라는 게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도 계산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대비도 맞춰서 시험 시간에 맞추고 시험보다 더 타이트하게 쪼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선 지금 현재 연계율이 너무 저조하게 나왔으니 그리고 이 문제 선생님이 내는 프린트 방향성도 동일하게 내신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만 N회도 반복한다라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시중 심화교재양도 굉장히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쟁이 같은 문제에서 고쟁이에서 봤던 익숙한 친숙한 문제들이 고쟁이 2단계급 레벨 2 정도에서 보였던 것들이 변형돼서 나왔네 라는 게 저는 느껴졌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다라는 점 그리고 고쟁이까지 푸는 아이들은 별로 많진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B반인데도 불구하고요. 다 고쟁이까지도 사실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고쟁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자의스토리도 다 시중문제를 시켰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변형 문제집 해서 총 3권의 문제집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렵다라기보단 계산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중 심화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문제집을 필수로 풀고 변형 문제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말고사도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2등급 컷이 53점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는 사실 생소한 커트 라인이긴 해요. 60초까지는 괜찮은데 50점대는 조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쉬워질 거예요. 조금 쉬워질 거긴 하나 우리 기말고사 때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원인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적 감각이 없으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아이들이 더 친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좀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체 교사는 항상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시중 교재인 모의고사 문제집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거를 변형한
네, 저만의 문제집으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항상 저랑은 이제 시험도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진짜 10번을 또 적게 말한 거거든요. 정말 매주마다 아이들과 시험을 보면서 네, 주관식으로도 다 풀고 거기에다 코멘트도 달아주고 우리 아이들과 24시간 대화하고 문제 질문 따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카나 혹은 시험 대비할 때 그냥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바로 풀이 써주고 모르면 제가 줌으로 촬영해서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해서 영상으로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정만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을 하는 편이고 이제 조교를 쓰지 않고요. 1학년은 다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클리닉도 제가 들어가고 시험 채점도 다 제가 하고 학부모 상담이면서 출결 관리도 다 제가 한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급 아이들은요. 상위권 아이들은 가르치는 게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주면 주는 대로 다 흡수할 거고 시키면 시킨 대로 알아서 다 해올 텐데 사실은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되고 성취감도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B반 아이들이나 A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조금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윈터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거의 상당수예요. 사실은 안 끊고 계속 쭉 왔고 그 전에도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도 1학년 때부터 이제 9학년이 될 때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보시면 뭐 맨 처음에 왔을 때 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등급제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이제 6, 7등급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1등급을 찍었다. 100분이 98 나왔다라던가 그다음에 뭐 우리 친구들도 다 4등급이었는데 1등급 96점 맞았다라던가 여기도 이제 4등급이었는데 이제 1등급 찍었다라는 등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는 친구들도 다 같이 계속 올라와서 결국에는 1등급을 만드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점 이상 성취도가 올라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올해 데이터가 아니니까 제가 과감히 설명의 자료에선 뺐고요. 작년 자료들 아마 찾아보시면 제가 뭐 전교 1등 한 명 있었는데 100점 맞았다라던가 뭐 아니면 30점 이상 올랐다, 25점 올랐다라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것은 네, 기타 유튜브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 저의 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응용력이 부족해서 혹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접근법을 제시해줘요. 아이들에게 풀이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을 때도 여기서 눈에 보여지는 키워드가 뭐야? 어떤 걸로 해결 방안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보통은 대다수가 A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 포인트는 그 앞쪽에 선행되어져 있는 말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는 말이 있다면 바운더리가 작아지니까 대입으로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네라던가 아니면 근이라는 워딩이 있으면 이 문제는 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걸 제 1순위로 더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대수적 풀이 방법, 기하적 풀이 방법 혹은 아까처럼 직관적 이건 넣어봐도 돼, 1, 2, 3, 4 넣어봐도 돼 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줘서 아이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알려줬다고 해서 애들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랑 조금 대화하면서 넌 어떤 풀이가 더 맞았어? 라는 것을 제가 같이 아이랑 상담하면서 목요일 같은 경우도 한 아이당 한 30분씩 상담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다 상담하면서 가고 싶은 대학이라던가 뭐 다른 기타 성적이라던가 너와 나의 보완점 같은 것도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아이들과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을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이 성적표 나왔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지금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 평균은 이 정도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틀린 것들 보면은 9번 몇 번 틀렸는데 이 부분은 실수고 뒤에 부분은 모른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케어할 거고 앞에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방향 설정을 해서 아이들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푸는 건지 개념과 문제를 연결해야지 풀이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와 동일하게 그리고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분위기도 동일하게 거의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들 거의 다 정숙하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누가 보면 1등급 반인 줄 알 정도로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표 안내해드리면요. 저희 반은요. 수요일과 일요일 반 이렇게 있고요. 수요일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목요일 날에 와서 수업을 시강해도 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학원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